네, 안녕하세요. 김유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검색창에서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나 홀로 비즈니스라는 책입니다. 자, 보이시죠? 나 홀로 비즈니스라는 책인데요. 좀 화면을 크게 키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에요. 저자는 사토 된 저자이고, 그 다음에 출판사는 이서원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책 리뷰가 2건밖에 잡혀 있진 않은데 별점이 5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동기는 최근에 카카오톡이나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강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강사님들이 대부분 추천해 주시는 책이 나홀로 비즈니스라는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1인 기업이나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보통 1인 기업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책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나홀로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자, 그리고 컨텐츠부터 시작을 해서 퍼스널 브랜딩 편, 그리고 웹 시스템 편, 그 다음에 모객 마케팅 편,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1인 기업 또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시스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 책입니다. 그러면 제가 읽고 나서 저의 느낌을 같이 공유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따로 항상 정리를 합니다. 네. 자, 이게 제가 따로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여기 한번 쭉 보시면, 자, 보이시죠? 우선 딱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자, 제작자는 저는 일단 미디어 교육도 하고 사이트를 제작하고 더욱이 나아가서 크리에이터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1인 미디어, 그다음 미디어 장비 및 액세서리를 어떻게 또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커머스 사업도 같이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물건을 또 준비를 하고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판매 장소 같은 경우에는 민들러 미디어 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을 하고 교육을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상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몇 가지 상품을 확보하라라는 부분이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과 서비스, 아날로그 상품과 디지털 상품을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각각의 것들이 점차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정리한 부분을 같이 적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온라인 판매상으로는 이제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4개 SNS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판매로는 안심과 유대감과 같이 온라인으로 구축할 수 없는 많은 이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상품 제조도 정말 중요해요.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디어 교육이나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나 크리에이터 교육을 할 때 1인 크리에이터 장비, 미디어 가방 액세서리 또는 홈페이지 제작 같이 다양한 미디어 솔루션이나 미디어 장비를 어떻게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도 기획을 한번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상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딱 겹쳤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부분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상품이 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발상이고 기본적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상품 가격 설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급, 2급, 1급. 상급에는 저렴한 가격,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입구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드랜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간 가격, 백엔드 상품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 그 다음에 백엔드 상품 같은 경우는 정말 고액 상품이죠. 네, 고액 상품으로서 여기 보면 이익이 크므로 경영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3급과 2급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에 대한 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이 일어나도 실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1급으로 이어질 때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동영상인 제작 또는 토탈 어드바이스를 맡아서 해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급으로 가는 거죠. 2급으로 가게, 이게 3급이에요. 그 다음에 2급으로 갔을 때 1000만 원으로 프라임 개인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라는 게 이제 2급이 되겠죠. 그러면 1급은 무엇이냐? 3000만 원의 골든팩을 제공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카카오톡에도 보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유도를 하고 그 유도하면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오픈 채팅방에서 공짜로 강의를 한다거나 무료로 뭐 소스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3급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물건을 보여주고 자신의 강의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높은 가격의 상품을 판매를 해야 그 강사님들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경영 안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상품 단계는 3급, 2급, 1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 책이 가장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게 정말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었습니다. 공짜 전략은 NG라고 합니다. 공짜 전략은 NG. 뭐 예를 들어서 무료 강의나 또는 상품을 무료로 준다를 통해서 호객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버리면 좀처럼 유료화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 가치의 3층 구조를 보면 기능 가치와 부가가치, 그 다음에 심리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능 가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는 그 기능,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뭔가 차별화된 부분. 그 다음에 심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상품으로 얻어지는 감정적인 것, 우월감이나 안심, 만족감 등.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싼 애플 제품이나 또는 스타벅스에 가서 똑같은 커피와 마신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에 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이 바로 심리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의 이 모든 상품의 가치가 이 가치의 3중 구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챕터 4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모객과 마케팅 편인데 온라인상으로 창업 노하우를 전달하는 학교를 이제 이 책의 내용이에요. 시작을 했고 6개월에 198만 원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객을 불러 모을 때 효과적인 매직 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딱 지금만이라는 단어, 딱 지금만.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뭐 몇 분 몇 초, 며칠 안 남았어요, 몇 초 남았어요, 딱 지금만 이 가격에 해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객을 불러 모으는데 아주 효과적인 매직 워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3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기간을 정해서 딱 지금만 3만 원이라는 그런 기회적인 부분을, 그 시간적인 기회를 여기에서 매직 워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웹상의 여러 곳에 설치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행동 습관의 힌트를 정리해둔 PDF를 선물하는 시스템을 도입. 이것도 정말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이트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분들의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이트 내에 이런 군데 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사님들의 사이트가 있으면 꾸준하게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강사와 그 다음에 회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메일 수집, 메일 주소의 수집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메일 주소를 부지런히 수집한다. 그리고 액티브한 메일 주소를 2만 건이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체중과 빚은 줄이고 메일 주소와 저금은 늘려라 라고 이 책은 말해주고 있고요. 신규 개척보다도 신규 고객의 팔로업, 기존 고객의 팔로업이 정말 중요하다. 고객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천하는 것이 바로 메일 매거진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셀과 업셀이라는 게 있는데요. 크로스셀은 이것을 구매하는 분은 이것도 구매해 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감자튀김도 같이 하시는 것 어떠세요? 한 가지 상품을 구매해 준 고객에게 다른 상품의 동시 구매를 권하는 것이 크로스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업셀 같은 경우에는 고객 상위의 상품을 판매해가는 마케팅 비법이라고 합니다. 무료 설명회가 끝난 후에 고객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초급편 세미나에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조언 프로그램을 PR하거나 국민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한 단계 이후의 고급차를 권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강사하시는 분들이 무료,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3급의 그런 저가 비용의 오픈 강의를 열어놓고 거기서 조금씩 이런 크로스셀이나 업셀을 통해서 자신의 상품을 부가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신을 PR하고 오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크로스셀이나 업셀 중 항상 어느 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절대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설득당하기 싫어하는 법이고요. 설득이 아닌 스스로 납득했을 때 구매 의욕이 솟아오른다는 점을 명심하면 됩니다. 저도 가끔씩 제가 가입한 톡방을 딱 봤을 때 어떤 강사님들은 정말 여기 위에서 말한 이 크로스셀과 업셀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재능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마치 그 오픈 채팅방의 그 분위기가 좀 약간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신의 상품이나 강의를 무조건 구입을 하게끔 강요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오래 가기가 좀 힘들죠. 자, 그리고 결국은 리얼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이트, 그 다음에 메일, 전화, 대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대면으로 거래를 하고 대면으로 만났을 때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비대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줌에서 만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고 했지만, 결국은 직접 사람의 존재는 직접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상품을 같이 교류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진다고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영어맨은 귀찮아하지 않고 메일을 보낸다. 귀찮아하지 않고 전화한다. 귀찮아하지 않고 만나러 간다라고 합니다. 돈을 가장 잘 버는 사람은 실제로
사람과 만나는 사람이다. 당신의 하루 스케줄 안에 리얼한 영업시간을 확실하게 짜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의 4P가 있는데요. 이건 꼭 경영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이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P는 프라이스, 가격. 두 번째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판매 가격. 그 다음에 프라이스, 유통 경로.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OP라고 해가지고 프로모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프로모션까지 들어가 있죠. 이 네 가지의 흐름을 기본 프레임으로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각각의 분야별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여 상품의 판매를 늘려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적혀 있었고요. 5장 같은 경우에는 머니와 전략편입니다. 머니와 전략편. 자, 머니 전략편을 한번 보면 재무 관리는 오전 중에 한다라는 그런 게 써 있었고, 재무 관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좋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무 관리는 나누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지갑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지갑,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지갑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다. 보수는 당당하게 받아도 좋습니다. 돈에 관한 마음의 벽을 허뭅시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사업 초기에는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제가 어떤 기술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어떤 비용을 청구하는데 내가 왜 미안해하지? 나의 기술을 제공해드렸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게 조금씩 허물어지는 계기가 한 3년차 정도 되면서부터 지식과 기술을 팔면서 정당한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에 관한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허물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판매하는데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돈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먼저 말해둔다. 뒤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 원입니다.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물어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표를 꺼냅니다. 네, 그리고 입으로는 설명하는 것보다는 서류를 건네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스마트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대가를 받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대가를 받는 자신을 용서합시다. 가볍게 돈 이야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그 대신 판매하려고 하는 자신의 상품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현명한 사람들은 안이하게 법인화 하지 말고 개인 사업주로 꾸려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떤 분들은 뭐 사무실을 오픈했다, 뭐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인화 시켰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실속과 효율적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처음부터 법인화를 하는 것보다 개인 사업주로 꾸려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보면 뭐 월천 그래요. 월천사까지 나왔어요. 월 1,000만 원 버는 사장님들의 모임까지 나왔는데, 이게 사람의 앞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천사 가입하고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인간의 그런 앞일도 모르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렇게 나가는 게 굉장히 참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월 1,000만 원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인 건 맞는 거긴 한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매출이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순이익이 월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능력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6장 같은 경우에는
감정 습관과 사고 습관, 행동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은 세 가지가 있대요. 감정 습관은 마음의 버릇, 그 다음에 사고 습관은 버릇과 생각의 버릇, 그 다음에 행동 습관은 몸과 행동의 버릇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요. 비전 메모와 아이디어 메모, 리마인드 메모를 하는 게 정말 좋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메모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 적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적는 게 좋대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는 메모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기 습관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8가지 분야를 가지고 일기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전, 미션과 비전, 그 다음에 콘텐츠 상품, 퍼스널 브랜딩, 웹 시스템, 모객 마케팅, 머니 전략, 그 다음에 감정 습관과 사고 습관, 행동 습관, 그 다음에 팀 커뮤니티, 이렇게 분야별로 일기를 적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쿨하고 뻔뻔한 습관이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느낌이 팍 오면 재빨리 행동하고 쿨하고 뻔뻔하게 부탁한다. 네. 그 다음에 빨리 일어나기 습관. 보통 이제 사업을 처음 하시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몇 달은 좋습니다. 몇 달은 좋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딱 들어오게 돼요. 그 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 일어나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음 일들을 도모할 수 있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빨리 일어나지 않고 나홀로 비즈니스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을 오랫동안 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 책은 말해주고 있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전역형 인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시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즉 삶의 그 밸런스를 너무 늦게 너무 피곤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적절하게 하루를 배분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은 정말 많고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피곤해하고 피곤에 쪄들어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매년 후에 이렇게 사업을 또 장기간 오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쫓아가는 사업을 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좋은 돈이 쫓아오게 하는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일출 시간에 기상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7장 같은 경우에는 팀과 커뮤니티입니다. 네, 나홀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팀의 발상이 더욱 중요하고 팀명이 있는 그곳에는 신기하게도 결속력이 생겨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팀 멤버 조건은 2가지 조건이 있대요. 자, 첫 번째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같은 경우에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동료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이전에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나와 같이 팀 매칭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 중에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동료인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충분 조건인데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차라도 마실 수 있는 사이인가 아닌가. 이제 이건 가볍게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필요 조건입니다.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동료인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필요 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이때는 동영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에 가지고 있는지 부분이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거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이렇게 2개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좋고요. 굉장한 사람을 팀에 합류시킨다. 인생의 스테이지를 단 한 단계 올리고자 한다면 자주 만나는 사람을 바꿔보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팀을 활성화시키는 스터디가 또 중요합니다.
이 스터디가 뭐냐면 이제 요즘 이 스터디나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팀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팀 스터디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독서를 통한 그런 독서 모임도 꾸준하게 가지고 있고, 왜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그 책을 같이 읽고 공유하는 게 또 새로운 발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터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이 모여 매월 정기적으로 스터디를 열고 서로 자극을 주고 받으며 서로를 응원한다. 이게 바로 그 발상에 대한 그 연계선상이죠. 그 다음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습관해 가는 것이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만들기는 팬 만들기다 라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커뮤니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당신의 가족이다. 가족을 팬으로 만들지 못하면 앞날은 암울하다고 봐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팬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만들기의 단계까지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5사람을 팬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픈 카톡방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나는 이제 커뮤니티 만들기에 뭔가 핵심적인 스타트의 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보다 나를 지지하고 나의 열성적인 사람, 소수의 사람을 먼저 팬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3명을 늘려서 8명을 팬으로 만들고 그 8명을 더욱더 크게 늘려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목표는 2만 명이라고 합니다. 2만 명. 아까 전에 그 이메일 주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생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오픈 채팅방에 2만 명이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장난 아니겠죠. 매일매일 커뮤니티가 계속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행복하게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딱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팬과 연결된다. 이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겠죠.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상에서 또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고객의 호칭은 멤버라고 부르는 편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서 고객의 만족도가 오를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네, 멤버라는 그 말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렬한 팬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친구와 동료로서 대접하는 것이 좋다. 손님으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친구와 동료. 제가 이전에 좀 유명한 강사님이고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는 분의 그 모임을 갔어요. 그분이 어떠한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자신이 만든 카페에서 뭐 먹을거리를 좀 두고 초대를 하고 뭐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모임으로 해서 공짜가 아니었거든요. 돈을 내고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곳에 참석을 하고 나서 받았던 느낌은 손님으로서 대접받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했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불편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가 뭐 지하철에서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하거나 정말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갈 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가서 손님으로 대접받은 것보다 소중한 친구나 동료로서 대접을 받으면 굉장히 그 넥스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곳은, 그 카페는 망했어요. 근데 그곳은 문을 닫고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 같은 경우는 유명한 분들도 카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이 마인드에 대한 가치관이 없으면 이렇게 카페도 폐업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상대하거나 누군가를 같이 만날 때 소중한 친구로서 동료로서 대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나홀로 비즈니스는 팬 비즈니스다. 나홀로 비즈니스는 팬 비즈니스였다. 팀 만들기는 팬 만들기이며 커뮤니티 만들기도 팬 만들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마지막 장이 8장이네요. 이 책의 마지막 장 8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과 비전 편인데, 나홀로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것은 미션은 사명이고, 그 다음에
비전은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이 미션과 비전을 명확하게 해 두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바퀴가 분명해질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축, 미션과 비전. 미션은 사명이고 비전은 뜻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업에 미션과 비전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2017년도부터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미션과 비전에 대한 이런 생각을 사업 초기에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미션과 비전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침 첫 출근 후 매일 확인한 것, 확인보다 중요한 일은 미션과 비전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미션과 비전을 상기시키는 두 개의 수단이 있는데 바로 미션 성명서와 비전 맵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why, 왜 하는가를 생각하는 게 좋다. 왜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왜 하는가? 대부분의 오픈 채팅방이나 강사님들이 진행하는 걸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기술에 모두 다 또 달려 들어가요. 요즘 챗GPT라고 해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면 내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글로 딱 일목요연하게 AI가 작성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다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에만 목매이고 그 기술을 어떻게 나의 사업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왜 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야 하는가, 왜 내가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하는가라는 부분이 정말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왜 나는 이 나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에 의미가 있는가? 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자기 축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why라는 그런 부분이다. 왜? 내가 왜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what이나 how보다도 why가 중요하다라고 이 책을 말해주고 있고요. 미완성이라도 좋으니 발신하자라는 겁니다. 네, 회사의 수명이란 회사의 수명이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즘 온라인상에서 어떤 회사가 뭐 100년, 200년 가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보면 뭐 회사는 3년, 6년, 9년 그렇게 주기로 폐업하고 망하고 한다잖아요. 여러분들의 회사 수명은 몇 년입니까? 네, 그리고 처음부터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람을 끌어모으는 미션과 비전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완성이라도 좋으니 발신해 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한번 여기에 접목을 시켜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기술을 배웁니다. 네, 유튜브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뻔합니다. 네, 유튜브 플랫폼, 유튜브 사이트에 맞게끔 자신의 컨텐츠를 기획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기획한 영상을 유튜브 플랫폼에서 원하는 알고리즘에 맞게끔 맞추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꾸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그 꾸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튜브를 많이 배우고 했어도 자기의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점에는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나는 완벽하게 할 때, 뭐 마치 나는 영상이 정말 100% 화려할 때 영상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 영상이라는 그 콘텐츠가 스토리텔링의 중심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주면 되지 뭐 화려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TV CF도 요즘 보면 화려한 CF보다도 간결하면서도 심플한 TV CF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영상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완성이라도 좋으니 발신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책 마치며 인생과 비즈니스 양쪽 모두 대감사, 대만족과 같은 행복한 성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 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총 8개의 챕터를 통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책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자, 이 책입니다. 나 홀로 비즈니스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또는 소상공인, 그 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면 좋을지,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한 첫 기본적인 마인드는 또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이 책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 대상자는 첫 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 1인 기업, 그 다음에 지식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소개를 해 드렸고요. 또 다음에 제가 또 읽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